지금 한번 일단은 안경환 후보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정은 한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시작된 보도 이제 해명은 자신의 이제 결혼 이제 어제 불거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혼인 신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처음 먼저 자신은 이제 1948년생이고 금년 70세이다. 네. 뭐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20대 중반 그 당시의 일을 이제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당시 자신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서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예. 그리고 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이제 자신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스스로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뭐 힘든 기간을 보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뭐 오늘까지 그때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제가 된 이 어떤 서류 위조에 의한 혼인 신고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 혼인신고 무효는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구체적인 네,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975년 12월이었습니다. 이제 안 후보자는 김모 씨와 뭐 이른바 첫 번째 결혼을 한 건데요. 이제 당시 서류를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법원이 이제 그걸 무효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요. 네. 뭐 자세히 보면은 이제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보니까 김 씨가 안 후보자와 약혼이나 혼인을 주저했는데 안 후보자가 김 씨 도장까지 위조해서 그러니까 그 모르게 네, 그렇습니다. 몰래 이제 도장을 판 거였죠. 네, 이제 상대 이제 그 당시 배우자 모르게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그 면장을 통해 이제 통보를 하고 신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안 후보자는 그렇게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상대 여성이 네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미리 해놓으면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 법원은 이제 아무리 이제 정황을 살펴봐도 뭐 일방적 혼인 신고로 이 결혼은 무효임이 명백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첫 결혼 자체가 없는 결혼이 돼버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완전 무효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방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가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게 이제 이렇게 읊었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뭐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뭐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도 알고 있었고 뭐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뭐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넘어간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한 것이 이 자녀.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한 어떤 학교에서의 학칙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도 거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그게 지난 2014년도 일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서울 사립고 2학년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제 뭐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여학생을 불러들였다. 자신의 이제 기숙사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는 이제 퇴학 처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학교에 이제 안 후보자 측이 탄원서를 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례적으로 특별교육 2주라는 처분이 내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임원이 안 후보자의 이제 부인이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저의 이제 아들의 큰 잘못이다. 이제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의 문제는 오랜 기간을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픈 부분이다라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절차에 이제 그 학교의 징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했죠. 결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탄원 내용 자체에서 뭐 자녀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 안경환 후보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어떤 정부보다도 지금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대치를 갖고 출범한 정부의 법무장관을 이제 맡게 되는 건데, 자 이런 흠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좀 잘 좀 소명도 되고 검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좀 가져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참 이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보는데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좀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새 정부에서 좀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그런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태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관련 이 MBC 뉴스 특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